나만의 코나투스를 찾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사실은 이게 좀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라는 맞습니다.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코나투스를 찾을 수 있는지, 또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지 않고 나만의 코나투스를 찾아서 명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? 교수님의 탁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모두 다 저마다의 고유한 코나투스를 갖고 있습니다. 내가 어떨 때 코나투스가 폭증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책상에 앉아서 알 수 없어.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오늘 누군가를 만났어요. 그럼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한 에너지를 줄지 유해한 에너지를 줄지는 만나보기 전에 알 수 있을까요? 만나봐야 알 수 있을까요? 만나봐야 알 수 있죠. 그러니까 코나투스는 첫 번째, 우발적으로 마주쳐야 알 수 있어. 근데 마주치는 순간 저 사람이 나한테 유해한 사람인지 유익한 사람인지를 에너지를 줄 수 있는지는 오랫동안 검토하고 분석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작가 중에 바보의 벽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책에다가 Y는 AX라는 공식을 만들었어요. A는 여기서 경험의 무게고요. X는 뇌에 입력되는 정보입니다. 민 대표님이 이제 애를 낳아보셨잖아요. 애를 낳아본 산통 체험을 가지고 남자 수강생을 대상으로 열강을 하는 거야. 내가 애를 낳을 때 이렇게 아팠다, 뭐 이때 진통이 왔다. 그럼 남자들이 수강생들이 막 열광하고 막 반응하면서 리액션을 보여줄까요? 아니요. 왜 안 보여줄까요? 뭘 알아요? 뭘 알아요? 그러니까 Y는 AX, A가 제로인 사람한테는 X 아무리 좋은 고급 정보를 뇌에다 입력시켜도 반응이 없는 거죠. 코나투스를 책을 쓰면서 가장 강조했던 자기만의 성공 방정식을 하나 만들었는데요. Y는 AX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야.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 Y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ER 제곱 T 그 다음에 분모에 L이 있어요. L. 랭귀지, 언어. 자, 그러면 여기서 E는 경험입니다. 그 다음에 R이 두 개죠. R 제곱. R 하나는 relationship, 인간관계. 또 하나의 R은 reading, 책 읽는 거. 자, 그러면 T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예상되죠? thinking. 자, 그러면 E가 경험이 제로인데 R 제곱이 커져, 계속. 인간관계가 막 늘어나고 책도 많이 읽어. 그러면 이 사람 Y 값은 뭐가 될까요? 0에 가까운 거죠. 자, 그러니까 내가 겪어본 게 별로 없으면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사람을 계속 만나 인맥을 구축해. 그런 인맥은 치맥보다 더 치명적인 인맥으로 전락하는 거예요. 이제 마지막 분자에 T가 있잖아요. 자, 이 사람이 생각이 굉장히 높아. 자, 그러면 두 분한테 수학 문제를 내보겠습니다. 어떤 게 더 작아져야 Y가 더 커질까요? L이 작아져야 되죠. 내가 경험을 많이 했어. 책도 많이 읽고 사람도 만났어. 생각도 굉장히 고급져. 그런데 이거를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L이 부실해. 그러면 장황하고 중구난방 횡설수설하는 거죠. 그러니까 Y가 창작이 잘 안 돼. 그런데 L이 굉장히 고급진 언어, 정련된 언어를 가지고 촌철살인으로 L을 아주 작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임팩트 있는 의미가 전달이 돼. 그럼 Y 값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. 이 자기만의 일생 이론을 개발하는, 즉 코나투스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경험을 어제와 다르게 해볼 것. 사람과 사람을 인간관계를 다시 구축하고 그리고 책도 다르게 읽고 그러면서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이 모든 값들을 자기만의 언어, 새로운 언어를 창조한다든지 또 겨울에 지식 동태학자로 바뀌는 지식 생태학자, 남들이 쓰고 있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나의 경험으로 깨달은 촌철살인의 깨달음들을 새롭게 언어로 표현을 하면 할수록 창작은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. 네, 손가락만 움직이는 습관성 자기계발 중독자들에게 날리는 일갈 연설문 잘 들었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계발에 중독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또 들어봤자 그냥 그때뿐이고 또 다시 습관성 자기계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점에 대해서도 교수님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두 가지 개념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설명드리면서 왜 우리가 습관성 자기계발 중독증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를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 두 분한테 질문 드려볼게요. 여러분 체험과 경험 비슷하죠, 단어가.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? 체험은 예를 들어서 뭐 소방관 체험 이렇게 뭔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하는 거고 실제 불이 난 현장에서 내가 갑자기 겪은 거는 경험?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네. 저 책을 읽어본 것 같습니다. 경험이 체험화된다는 거예요. 사람들이 경험을 하지 않고 거의 모든 걸 체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습관성 자기계발에
여러분, 우리 세 분 같이 교도소 체험하러 간 거예요, 셋이서. 근데 이제 두 분은 무죄가 입증이 돼가지고 이제 나갔어. 나는 교도소에서 한 달간 경험을 했어. 그럼 교도소 체험한 두 분과 교도소 경험한 나는 셋이 만나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책들이 나오지 않을까요? 책 쓰고 나오시죠? 그렇죠. 책 쓰실 것 같아요. 당분간 어디 가서 안 보이면 교도소 경험을. 그러니까 체험은 계획적입니다. 그리고 단속적이야. 이어지지가 않아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. 경험은 그것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만 더 중요한 특징은 경험에는 우발적 마주침이 일어납니다. 체험에는 계획된 각본대로 움직입니다. 그러니까 여행 체험, 그 다음에 교도소 체험, 해병대 체험, 다 이렇게 모든 걸 체험하기 때문에 거기서 놀라운 깨달음이 안 일어나고 그 체험과 체험이 연결돼서 다음 체험으로 연결되지 않아요. 그런데 경험은 우발적으로 마주치면서 놀라운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오늘 했던 경험이 내일의 경험과 연결돼가지고 연속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두 번째 큰 화두가 탄생하는 거예요. 체험을 통해서는 나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. 그냥 짧게 끝나버려요. 그러니까 정보를 수없이 이렇게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. 남의 거를. 근데 경험을 하면 나만의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. 나만의 이야기. 남의 정보를 계속 체험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살까요? 아니면 자기만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서사,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을까요? 나만의 서사를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정보를 체험하지만 말고 자기만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내러티브, 서사, 이야기를 창조해야 그 삶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코나투스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삶의 주인공, 원본으로 살아가는 건데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체험을 단속적으로 계속 끊어서 하고 그리고 남이 준 정보를 노골적으로 보잖아요. 정보는요, 노골적입니다. 정보는 다 보여줘야 돼요. 정보는 즉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확 와야 돼. 그런데 서사, 지식, 내러티브 이런 데에는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. 저게 뭐지? 궁금하게 만드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에로틱한 면이 서사에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서사를 들으면 사람들이 호기심이 땡기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감동적이잖아요. 그래서 정보와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침을 많이 흘리지만 경험을 하면서 자기만의 서사를 만드는 사람들은 땀을 흘립니다. 남의 이야기, 남의 정보에 침 흘리면서 계속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말고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려가면서 경험을 하면서 나만의 이야기를 창조하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뒤흔들 수 있는 어떤 독자적인 그런 창조성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